안녕하세요, 방배입니다. 오늘은 집값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상존하는데요. 한 가지는 전통적인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수급 원리가 가격의 변동을 결정한다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집권 세력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투기 세력에 의한 가수요가 발생을 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지난 2017년 지금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김 장관은 투기 세력이 다주택자가 얼마나 늘었으며 그로 인해서 집값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역설한 바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자세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이른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구매자의 약 20%에 불과했고 나머지 80%는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즉 1주택자였습니다. 1주택자는 집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니고요. 집을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체 그 투기 세력이 누구일까요? 20% 남짓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들일까요? 아니면은 전임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캠페인을 듣고 부동산 시장에 뛰쳐나온 있는 돈 없는 돈 다 싸들고 뛰쳐나온 일반 시민들일까요? 뭐 적어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투기 세력 규정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투기 세력을 다주택자로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비중이 고작 20%에 불과해요. 그럼 전체 수요의 2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느냐? 가격은 전체 거래의 총합의 평균인데 거기서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체 가격을 쥐고 흔들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투기 세력들이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갑자기 한꺼번에 주택 구매에 나섬으로써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증가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게 우선 그 다주택자들이 하나의 세력이 아닙니다. 각자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개인들일 뿐이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화되지 않은 세력들일 뿐이에요. 즉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주택 구매를 예상을 하고 한꺼번에 주택 매수에 나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투기꾼은 기본적으로 자기 살 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을 살 때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지 지금 당장 내가 급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집을 사고 이런 실수요자하고 좀 얘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투기꾼들은 일반적인 주택 구매자들과는 좀 다른 구매 패턴을 보입니다. 보통의 구매자들은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사요. 왜냐하면은 집이라는 게 엄청나게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생일대의 가장 비싼 쇼핑입니다. 따라서 그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쇼핑을 극도로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미루다가 결국은 도저히 집값 상승을 견딜 수가 없을 때 또는 집값 상승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 모두가 다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대부분 구매에 나섭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는 대부분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오를 때는 다 같이 사고 내릴 땐 또 다 같이 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투기꾼들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투기꾼들은 투자 수익률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함부로 나서지 않고요. 집값이 내릴 때 모두가 팔아야 할 때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투자 기회를 찾습니다. 즉 아무도 집을 사지 않을 때 그때 집을 사요. 그때 집을 사서 장기간 들고 있다가 언젠가 다시 집값이 오를 때 오르기 시작하면 지켜보다가 투자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그 시점에서 집을 팔고 나오죠. 따라서 집값 상승이 완연할 때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김현미 장관 프레젠테이션에 나왔다시피 다주택자는 거기서 20%밖에 해당하지 않아요. 나머지 80%는 집이 없거나 또는 집을 갈아타기 위한 수요였던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상으로 확인해 보면 어떤 투기나 또는 그에 따른 가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는 주장은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집값 상승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들이 살고 싶은 집이 모자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섰는데 집이 대체 왜 모자라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살고 싶은 집이 대체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 강남구 아파트 가구 수가 다 합쳐서 약 30만 가구 정도 됩니다. 반면에 2018년 기준 억대 연봉자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억대 연봉자라면 월급쟁이만을 말합니다. 월급쟁이만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70만 명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뭐 의사, 뭐 치과의사, 한의사 같은 뭐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중소기업 경영자라든지 무슨 성공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많겠죠.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중산층 이상의 주택 수요자라고 간주를 한다면 이 사람들을 위한 주택 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란 겁니다.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해요, 제 추정으로는. 거기에 더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거는 아파트의 노후화 현상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통 다 낡은 70년대, 80년대 아파트를 떠올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레미안, 자이, 뭐 이편한 세상, 아크로 이런 거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는 여자친구 또는 예비 신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잠깐 유튜브를 멈추고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대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직접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10손가락 미만이에요.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가격은 시장 경제의 언어예요. 어떤 특정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꿔 말하면 국민들이 바로 그 재화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 있는 A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동네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시장 경제는 오직 가격으로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 가격 안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의 희망, 꿈, 바램, 그리고 그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의 이윤 추구 동기, 이런 것들이 절묘한 균형점을 이뤄서 하나의 집단지성의 결과물처럼 나타난 게 바로 가격입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의 원인을 시장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는 거는 원인 파악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바램을 그냥 무시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수요는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바라는 게 있는데 그 꿈이 좌절되면 그걸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은 반드시 길을 찾아내요. 영화 인터스텔라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길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주택 수요라는 것은 의식주의 일부로서 인간의 필수적인 기본 욕구 중에 하나예요. 욕구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욕구는 통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주거 수요라는 것은 집값 공급의 기대가 시장에 확실할 때 이외에는 다스려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안으로 또 들고 나오는 게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그런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은 집값 상승이 과연 잡힐까요? 일단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원 그리고 부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임대주택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가? 여러분 항상 집값 상승이 일어날 때 기사에서 뭘 보죠? 뭐 강남 뭐 폭등했네, 뭐 무슨 아파트 갑자기 올랐네, 뭐 이런 뉴스부터 우선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값 상승의 패턴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항상 강남으로부터 집값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패턴은 항상 중산층 또는 그 상위 계층의 주택이 모자라서 거기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그 하위 동네를 선택을 하면서 점점 가격 상승이 밑으로 전파되는 그런 순환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개의 경우 서민층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그게 연쇄적으로 중산층 또는 상위 계층의 집값까지 밀어올리는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집값 상승이라는 게 서민 주거지가 모자라서 생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 주거지로는 우선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빌라 또는 다세대 같은 서민주택들입니다. 이쪽은 모자라지가 않아요. 가격 변동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때 실제로 빌라나 다세대 같은 가격이 많이 올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다는 것은 이미 공급이 충분한 서민주택 공급을 더 늘려서 서민주택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실제로 중산층이 필요로 하는 집의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가격 격차, 가격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현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집값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이 오르는 곳에 공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녹음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라서 출근길에 자동차 안에서 녹음을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함께 섞여서 그런 건데요. 앞으로는 좀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